쉽게 말해서 엄청 미안해지게 만들거나 엄청 화가 나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만 건드릴 수 있으면 돼요. 그럼 계속 시달리다 머지않아 연락하게 되는 거예요. 복수를 하든 재회를 하든 한 대 쥐어박든 그건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. 30살 남자와 6개월 정도 연애하다 헤어졌는데 만나는 기간 동안 거의 모든 부분을 제가 맞췄습니다.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많이 지불하고 필요하다면 돈까지 빌려주며 헌신을 하다 못해 도저히 힘들어서 잠시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자는 끝까지 이기적이더군요. 결국에는 헤어짐을 얘기하며 나는 한 번 마음이 돌아서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. 네 잘못을 인정해라 등등 전혀 미안한 기색이나 아쉬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억울해서라도 이 사람이 오래오래 힘들었으면 좋겠어요.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제 생각에 평생 괴로워하며 시달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발 도와주세요. 일단은 좀 진정하세요. 당장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셔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헤어진 사람 때문에 계속 이렇게 혼자 힘들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하겠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 많이 동요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. 그러니 일단은 마음 조금만 가라앉히세요. 뭐 무서워서 솔루션 드리겠습니까? 그래도 일단 물어보셨으니 대답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므로 이 사람의 사연자님을 계속 생각나고 힘들어하게 만드는 방법 정도는 알려드릴게요. 그러니 부디 지금 이 마음이 좀 진정되시면 그 이후에 한번 해보세요. 아무쪼록 이 남자가 오랜 시간 내 생각이 많이 나게 만드는 간단한 팁이 좀 간단하진 않아요. 복잡한데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 오늘은 유독 더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. 자, 먼저 헤어지고 나서 그 남자가 내 생각이 많이 나게 만드는 방법,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, 고로 다시 연락까지 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.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의 감정을 반드시 건드려야 돼요. 첫 번째는 미안함, 두 번째는 분노. 둘 중 하나의 자극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. 그럼 먼저 미안함을 주는 방법부터 설명해 볼까요? 만약 여러분이 그 남자와 헤어지는 순간이에요. 그래서 그 남자가 내 마음이 변했다. 이러이러해서 우리 헤어지자. 미안해.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럼 이때 여러분이 가장 큰 데미지로 그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인정 플러스 핑계 들어주지 않기. 인정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. 간단한 이유 정도만 물어보고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어. 사실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어. 네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잘 지내. 딱 요 정도 선에서 바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남자도 당황하는 심리가 생기거든요.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핑계를 뱉어낼 확률이 되게 높아요. 요새 일이 바쁘고 뭐고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. 이때 여러분은 그걸 딱 차단해버리는 거예요. 핑계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. 남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들어주고 앉으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 해명하는 게 되고 그 사람이 다 이해해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. 즉 이별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내 핑계를 많이 들어줄수록 면죄부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은 그 핑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 헤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입히는 방법은 헤어짐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그 남자가 어찌어찌 핑계를 대면 알겠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지내 요러고 끝내는 겁니다. 핑계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관계는 정리됐죠. 그럼 그만큼 이별을 말한 사람 입장에서 되게 미안해지거든요. 근데 이 경우가 안 통할 때가 있죠. 이미 헤어지는 순간 내가 너무 구차하게 매달리고 별말 다 해버렸어. 그럴 때도 다소 미안함을 입혀주는 방법은 있어요. 이어서 미안함을 입히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내게 한 잘못 짚어주기 플러스 핑계 들어주지 않기. 어찌어찌 다시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간 그 사람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. 너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포기하고 이런 것도 못했고 여태 이런 생각만 하고 이렇게 됐다. 고로 이거 다 너 때문이다. 너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. 여태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이별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그 사람의 잘못을 다 짚어주는 거예요. 그럼 이때는 매우 높은 확률로 그 남자도 아주 어이가 없으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얘한테 뭘 실수를 했나? 라는 생각으로 주저리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은 앞에서와 똑같이 이 핑계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. 이 방법의 핵심은 사과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끝마무리는 잘 지내라. 나도 잘 지낼게. 그가 갑자기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냥 들어주지 말고 딱 잘라요. 그래 뭔 말인지 알겠다. 잘 지내. 그러고 나서 처음엔 되게 어이없고 황당하다가 여러분이 여태 그 남자로 인해 입었던 손해나 손실을 그대로 다 짚어줄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도 그 상황을 점점 죄책감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이것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. 연애하면서 진짜 너무 나쁜 새끼였어. 전혀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계속 가스라이팅 걸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. 참 좋지 못한 남자들이죠. 연애 시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똥차라고 표현합니다. 이들의 감정도 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미안함을 잘 느끼지 않아요. 설령 진짜 미안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성향 자체가 되게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설프게 계속 미안함을 유도하려고 해봤자 나중에 나만 불쌍한 척하는 게 될 거거든요. 그럼 이때는 미안함 말고 분노를 심어주는 거죠.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주도권을 몰수해버리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연애하는 중간중간 계속 못되게 행동했고 가스라이팅을 걸었고 무시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했던 거냐면요. 그 남자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.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어차피 얘는 나 좋아한다. 그만큼 이 관계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. 내가 갑이다. 이런 마음에서 되게 갑질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남자들이 꽤 많거든요. 그럼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주도권을 한 방에 몰수해버리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야 진짜 미안한데 나도 별로 안 좋아했어.
그때 그 사건 이후로 나도 존나 마음에 안 들었어. 그냥 어떻게 하나 보려고 계속 만났던 거야. 아 근데 진짜 끝까지 이런다. 그래 네가 그렇지. 너 그럴 줄 알았다. 아 몰라 됐어 연락하지 말자. 그냥 잘 지내라. 순간 남자는 그간 내가 갑이라고 생각했던 이 주도권 모두가 박살나버립니다. 그리고 나서의 상실감은 순식간에 분노가 되죠. 아마 보통 이렇게 긁어놓고 나서는 다 차단당할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상관없어요. 일단은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. 또 차단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감정은 유동적이에요.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이고 미화된 기억은 나도 모르게 궁금증이 돼버립니다. 여러분 한 번쯤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? 남자들은 있을걸요? 진짜 두 번 다시 한 번 하고 차단했는데 좀 지나서 차단을 풀었다 걸었다 풀었다 걸었다. 아마 사연 속에 등장하는 사연자님이 6개월 만나셨다고 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긁어놓고 차단이 됐다면 6개월 기준으로 한 달에서 3개월 안에는 반드시 한 두 번 정도는 차단 풀었다 걸었다 해요. 그냥 궁금한 반, 얘가 얼마나 나 없이 잘 사나 하는 반, 그런 마음으로 보통 차단을 풀게 돼요.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 남자에게 더욱 강하게 각인되고 더욱 강하게 후회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. 이건 미안함을 심어주든 분노를 심어주든 마찬가지입니다. 그 뒤엔 반드시 이게 있어야지 후회해요. 그게 뭐냐? 마지막 3단계 근황 세팅. 근황 세팅이란 말 그대로 카톡 부사 세팅, 인스타 세팅, 페북을 한다면 페북 세팅 정도가 되겠죠. 그리고 사진을 세팅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.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신 사진 한 장, 남이 찍어준 듯한 베스트샷 2장,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 한 장, N 단체 사진 속에 남자가 등장하거나 주변에 도저히 남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남자가 유추될 만한 사진, 뭐 굳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컵 2개나 신발 2개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심을 줄 수 있죠. 요렇게 세팅을 하고 기다리면 돼요. 근데 가장 베스트는 언제 연락이 많이 오냐면 여자의 생일이나 명절, 크리스마스 무슨 날을 핑계 삼아 연락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보통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. 근데 설령 그 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마지막 필살 기간 하나 남았거든요. 그 남자가 이 여자가 좀 달라졌나 하고 봤는데 뭔가 내가 전에 알던 것보단 가치가 좀 더 높은 상태로 보여요. 근데 굳이 연락은 안 하고 그냥 염탐만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남자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생뚱맞게 공개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단둘이 찍은 사진 이런 건 안 되고요. 그냥 우리 둘이 자주 가던 카페, 우리 둘이 추억이 담긴 장소, 혹은 언젠간 그가 사줬던 신발, 그가 사줬던 옷, 그런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의미심장하게 올리는 거죠. 그런 뭔가 쫀심 때문이라도 계속 재고 있던 남자들도 순식간에 연락을 하게 될 용기가 생기는 거죠. 시간이 지나서 미화는 됐고 근황을 보니 그 여자의 가치는 높아져 보이는데 아직 나는 잊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보인다. 그러면 그때 떨떠름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연락해 올 때가 많거든요. 그럼 여러분은 그때 복수하시면 돼요. 뭐 욕을 박든 만났다 가지고 놀든 아니면 정말 재회를 하든 그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나와 맞는 걸로 상황에 따라 적용해 보세요. 끝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실 사연자니 복수를 하든 재회를 하든 확 한 대 쥐어박든 일단은 내 멘탈이 돌아오고 내 삶이 안정화됐을 때 하는 겁니다. 당장의 분노감이나 일시적인 상황에 취해서 굳이 아까운 감정을 다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감정도 쓸 사람한테만 쓰는 거고요. 아픈 것도 아플 사람한테만 아파야죠. 그러므로 당분간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누가 소개해준다고 하면 남자도 많이 만나보세요. 그러면서 잊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안정되는 거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아프지 말고 삽시다. 석구리였습니다.